비트코인 얘기 좀 연결해 볼까요? 네, 소문으로 들었어로 가봅니다. 알파프로의 정태근 팀장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비트코인 없으세요? 안 합니다. 안 해요? 네, 모르는 건 안 합니다. 지금 모를 수가 있나? 아침에 네. 뭐 별별 뉴스 다 나옵니다. 사실은 가장 보수적인 투자자 네. 전 세계에서 뭐 연기금을 제외하고 핌코라는 회사가 있죠. 이 네. 픽스트 인컴이라 그래서 확정된 수익만 따져가는 그러니까 채권 투자의 큰 손인데 네. 핌코도 이 가상화폐 시장에 들어오고 있더라고요. 그러면 참 이거를 그냥 우리가 한때는 변동성이 너무 컸던 시장 그래가지고 저게 어떻게 뭐 알지도 못하겠고 실체도 모르겠고 네. 그리고 우리 굉장히 보수적인 분들은 안 읽고 등한시하잖아요. 그래서 안 합니다. 그러니까 근데 안 하기에는 이러다가는 너무 소외되겠네요. 근데 하라는 얘기는 아니죠. 정보의 비대칭 때문에 네. 그러니까 수익이 많이 나는 건 알지만 이게 어찌 보면은 개인 투자자분들이 자금은 많지만은 외국인 기관한테 이 투자라는 그 세계에서 항상 뒤질 수밖에 없는 게 정보의 비대칭성이거든요. 네. 근데 비트코인 특히나 주식시장도 그런 비대칭성이 있는데 비트코인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비트코인은 더 비대칭이 심하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정보의 접근성이 굉장히 제한적이죠, 사실. 네, 그러니까요. 네, 그건 맞는 말씀이고 또 접근하기 진짜 어렵죠. 근데 네. 뭐 투자의 대상으로 꼭 삼아야 된다라기보다는 알아야 되는. 그쵸. 이게 이제 단순 비트코인이 아니라 최근에 게임 업체들 네네. 있잖아요. 이번 주에 이제 저희가 많이 좀 해드렸고 네. 나중에 이제 뭐 기획으로 한번 해주시면 더 좋고 네. 위메이드. 네, 위메이드. 네, 그리고 다른 여타 대형 빅 게임사들도 네. 굉장히 관심을 가지고 있죠. 그쵸. 네. 게임 아이템을 네네. 하여튼 뭐 그렇다고. 네. 가지들이 가지고 있는 게임 아이템을 이 가상화폐로 교환해서 거래소 실적으로 현금화시킬 수 있는. 그렇죠. 네. 그게 이제 국내에서는 불법인데 네네. 해외에서는 불법이 아니거든요. 그러면 해외 거래소하고 연계를 할 경우에 만약에 네네. 두나무가 뭐 업비트가 되겠지만 만약 코인베이스하고 시세 연동을 한다든지 왜 김치 프리미엄이라고 네. 해외 시세하고 국내 시세하고 이게 틀려요. 격차가 나잖아요. 격차가 그러니까 뭐 하다못해 이게 아비트레이지 차익 네. 거래도 생기고 불법이고 그건 또 그런 것을 어떻게 할 것인가. 근데 이게 규제하다가 지금 물론 내년엔 과세까지 이제 돼 있지만 그렇죠. 막는다고 될 일은 아닌 것 같은데. 그러니까 예전에 뭐 지하경제 양성화 뭐 그런 얘기가 있었잖아요. 전 정권에서. 네. 그런 것처럼 이 비트코인을 떠나서 가상화폐가 시대적인 어떤 조류라고 보게 되면 막을 수는 없거든요. 근데 이게 항상 새로운 게 나타나게 되면 동전의 양면처럼 장점과 단점이 나타날 수밖에 없는데 네. 이게 너무 단점만 좀 도드라지다 보니까 규제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대적 어떤 트렌드라고 보게 되면 제도권을 끌어들이게 되고 그 속에서 일단은 100% 이게 지금 주식시장 지금 금융시장도 마찬가지지만은 이게 100% 이게 조율이 안 되거든요. 그래서 그건 불가피한 부분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도권 좀 끌어들여서 좀 수면 위로 나와서 이 정보의 비대칭이라도 조금 해소를 시킨다라면은 그래도 괜찮지 않을까. 그리고 뭐 화폐 디지털화도 뭐 향후에 좀 진행이 될 것이고. 조금 전에 차익 거래 말씀하셨는데 네. 아마 그 차익 거래성 그 부분 때문에 제가 볼 때 현물 ETF보다는 선물 ETF 쪽으로 먼저 좀 양성을 좀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조금씩 이제 제도권으로 들어오고 있기 때문에 투자의 세계는 냉혹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보의 비대칭성이 좀 해소가 될 수 있는 그런 계기를 좀 만드는 것이 아닌가. 뭐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되면은 추후에라도 한번 해봐야겠죠. 그 비트코인이 저렇게 이제 주목을 받는 거는 네네. 결국에는 이 인플레이션. 네. 물가가 지금 어떻게 표현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실제 움직이는 건 저는 굉장히 묵직하거든요. 그러니까 뭐 이런 원자재뿐만이 아니라 이제 식량 자원, 에너지 번지고 있는데 결국에는 시차를 두고 분명히 다가올 거고 연준에서는 뭐 제롬 파월 연준의장은 일시적이다라고 자꾸 국한하는데 공급발 인플레 때문에 뭐 미국 LA 항만 돌아가는 그 상황을 보면은 참 거기 항만의 효율성이 전 세계 꼴등. 하여튼 뭐 그런 것들이 계속 그 공급망의 이 삐걱거림을 또 계속 만들고 있고 하여튼 단순하진 않아요. 그러니까 이런 인플레이션이 계속 원자재 가격을 자극시키고 있다라는 거. 그래서 오늘 또 연관성이 전혀 없지는 않는 것 같은데 소문으로 들었어요. 기업도
약간 관련성이 있지 않나요, 이게? 글쎄요, 인플레이션하고 연관성이 있는지 어. 일단 말씀을 드리면서 도중에 한번 생각 좀 그렇죠. 네, 풀어보죠. 일단 너무 무리하게 오늘 연관지었나? 네, 오늘 준비한 종목 백금 T&A라는 종목을 백금 T&A. 네, 준비를 했습니다. 네. 그 금 가격으로는 실제 관계가 없어요. 없는데 금 가격이 오르면은 또 한 네. 번씩 회자되는 또 기업이 회사 이름 때문에 이름 아마 좀 때문에. 그런 게 있는 것 황금 같아요. ST 뭐 아직 네. 있나 그게? 네. 황금 ST 있습니다. 백금 이게 T&A. 근데 이게 지금 백금 T&A라고 하니까 조금 오해가 될 수 있는데 이게 예전에 이 회사의 명이 뭐였냐면 네. 백금 정보통신입니다. 정보통신이요. 그래서 그 인플레이션하고 조금 연관성이 떨어지는데 블랙박스군요 이게. 네. 블랙박스하고 레이더 아까 이걸 디텍터. 제가 하면서도 블랙박스 얘기였는데 백금 T&A가 튀어나와가지고 네. 어떤 네. 연관성이 있는지 소문이 뭡니까 이게 소문 실체? 네, 어저께 그 장중에 어제 이 종목이 장중에 한 20% 거의 상한가 육박하는 흐름이 나왔었는데 올랐어요 어제? 네, 아. 그 관심이 좀 생겨서 살펴보니까 그 결국 레이더 디텍터라는 장비를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일단은 말씀 좀 드려볼게요. 네. 그 이 회사 같은 경우는 1990년 12월 달에 설립이 됐고요. 설립이 되면서 레이더 디텍터란지 산업용 무전기를 전문으로 생산하고 있는 회사입니다. 그래서 레이더 디텍터 같은 경우에는 미국의 코브라라는 회사, 그리고 산업용 무전기 같은 경우에는 모토로라 쪽으로 거의 뭐 매출이 집중이 돼 있다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은데 기존의 레이더 디텍터라는 제품을 만들고 있습니다. 근데 이 레이더 디텍터에다가 블랙박스까지 합친 신제품을 이제 나올 예정인데 이 레이더 디텍터가 뭔지를 좀 설명 좀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이 레이더 디텍터를 설명드리기 전에 우리가 그 소위 그 과속 단속 네. 이게 그 운전하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은 시내 보면은 고정으로 되어 있는 게 있고 그리고 예전에는 이게 장비를 들고 나가서 무인용 단속도 이동 단속도 했었거든요. 네. 그래서 이게 말이 상당히 좀 많았었는데 이 제가 또 교통의경 출신이라서 그 무인 단속기를 제가 좀 잘 알고 있거든요. 그 장비가 한 1억 정도 해요. 1억 정도 하는데 이게 그 장비를 보면은 지금 스튜디오에 있는 이 카메라처럼 이 카메라 화면을 보게 되면 빨간 점이 있습니다. 네. 근데 이 빨간 점이 레이저인데 이 빨간 점이 어디를 때리냐면은 자동차의 본네트를 때려요. 본네트를 때리는데 거리상 100m에서 150m 가량 되는 그 거리에서 사진이 상당히 제일 선명하게 나옵니다. 그래서 이 거리 조절도 잘해야 되고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이게 맹점이 있는데 뭐냐면 날씨입니다. 네. 날씨가 흐리면 화면이 안 잡혀요. 그래가지고 이런 게 있는데 어쨌든 이 이동형 단속기에 있는 이 빨간 점이 레이저인데 이 레이저를 쏘는데 이 레이저를 감지를 하는 장치가 레이더 디텍터입니다. 네. 그래서 이 소위 말하는 과속 단속을 피해가는 어떤 장비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잘 아시다시피 내비게이션, 그러니까 스마트폰에도 이 그 내비게이션 있지 않습니까? 티맵이라든지 네. 카카오틱을 저도 사용을 하고 있는데 위치를 다 알려줘요. 다 알려주기 때문에 우리나라에서는 이 장비가 필요도 없고 그리고 2000년대 초반에는 이 장비가 있었는데 어느 순간 이게 불법이 돼버렸습니다. 네. 불법 부착물이 돼갖고 불법이 돼버렸는데 그러다 보니까 미국 쪽에 시장을 진출했고 그래서 미국 같은 경우도 버지니아주하고 버지니아주하고 애리조나 이 두 개 주로 제가 알고 있는데 이 두 개 주가 불법이고 나머지는 다 합법입니다. 그래서 이 장치를 설치를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 대시보드에 블랙박스 같은 경우에는 그 아시겠지만 룸밀러 근처에 이렇게 설치가 되는데 이거는 대시보드에 설치가 돼가지고 예전에 그 장착형 그 내비게이션처럼 대시보드에 장착이 돼서 이 레이저 단속기를 감지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만큼 이 고정형 단속기가 많지가 않고 또 미국은 또 땅대가 너무 넓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이 이동형 단속을 아직도 진행을 하고 있는데 그래서 그 이동형 단속을 피해가기 위해서 레이더 디텍터라는 장비를 현재 그 미국에서 사용을 하고 있고 이 회사가 미국 이 레이더 디텍터 시장의 또 점유율 52%가량 됩니다. 그래서 미국 시장에서 상당히 알만한 회사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코브라라는 회사를 통해서 이제 독점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2010년부터 7년간 장기 독점 계약을 체결하게 되면서 현재 30만 대 이상 이제 납품을 하고 있고 그리고 이제 서두에 말씀을 드렸듯이 이 블랙박스와 결합한 레이더 디텍터 이제는 과속 단속도 피해가게 되고 이 블랙박스도 같이 설치를 하게 되면서 조금 전에 그 오프닝 때 보시면 아시겠지만 유럽에서도 2024년부터 블랙박스가 의무화가 되고 있는데 아마 그런 부분들을 보게 되면 이제 미국 시장을 기반으로 해서 또 유럽 시장으로도 갈 수 있을 만한 그런 시나리오가 나오는 회사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뭐 미국 그 유통업체 코브라를 통해서 독점 공급을 하고 있고 원래 이 코브라라는 회사, 그러니까 미국 유통업체인데 미국 1위 유통업체입니다. 근데 네. 이 회사가 원래는 에스커트라는 모델을
생산을 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 생산 공장을 폐쇄를 해버리고 아예 이제 백금 TN이라는 회사 쪽으로 이제 독점 공급 계약을 해버리게 된 거죠. 그래서 독점 납품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래서 기존에 있던 필리핀 공장을 이제 백금 TNA라는 회사에 필리핀 생산 범위 쪽으로 완전히 부대 시설 이전을 해버려서 이제 백금 TNA 쪽으로 공급을 이제 받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뭐 한 필리핀 공장이 이제 최근에 자동화라든지 모듈화가 완성이 되게 되면서 뭐 90만 대 정도 일단 생산이 가능하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어쨌든 이 그 블랙박스 장착 의무화가 진행이 되게 되면은 아마 이쪽으로도 수혜가 있을 것 같고 그리고 기존 레이더 디텍터 시장에서 상당히 압도적인 점유율을 가지고 있다는 부분들을 한번 주목을 해보시면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좋지 않을까라는 그 생각을 좀 해봤고 그리고 이 무인 단속 같은 경우도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다는 생각을 좀 하다 보니까 개인적으로 좀 관심이 좀 생기더라고요. 그렇죠. 뭐 본인의 전문 분야들 뭐 정태현 팀장이 워낙 많은 분야들을 알고 계시지만. 근데 제가 만약 교통의경이라는 이 경험을 하지 못했다면 아마 이 무인단속 이것도 몰랐을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이게 제가 그 무인단속기하고 고정 카메라 같은 경우도 몇 킬로 범위에서 찍힌지도 알고 있어요. 근데 네. 이게 어찌 보면은 이것도 기밀이잖아요. 그래서 말씀 못 드렸어요. DP하고는 관계없죠. 네. 관계성 없습니다. 없어요. 헌병의 네. DP. 뭐 이게 웃긴 게 훈련소에 갔다가 콘텐츠 쪽으로 제가 유도하려고 지금 갔다가 이게 의경으로 가게 되면 지금은 행안부죠. 행안부로 잠시 임대가 됐다가 네. 다시 예비군으로 가면 국방부로 다시 복귀를 하는 거거든요. 알겠습니다. 그래서 네, 그렇습니다. 고생하시는 의경분들을 위해서. 네. 네. 근데 600억짜리 이제 시가총액이 좀 작은 네. 기업이라 네네. 좀 변동성은 있을 수 있고 내용은 저렇다라는 거. 네. 또 유럽의 이제 그 이슈. 네. 차량용 블랙박스 장착 의무화. 네네. 네, 요 법안이 통과됐다. 요 내용을 정리하고. 그래서 시간이 그거 조금 관련해서는 이 자회사 쪽에 그러니까 자회사 쪽에 수혜가 좀 있는 것 같아요. 그 자회사 중에서 MT 오메가라는 회사가 있는데 네. 최근에 0.7조 부팅 블랙박스를 개발을 했는데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시동이 꺼지면 블랙박스가 같이 꺼지 않습니까? 전력 소모 때문에. 근데 최근에 그 만도가 레이더 디텍터를 장착한 블랙박스를 또 출시를 했는데 그 만도에서 만든 레이더 디텍터 같은 경우에는 그 주변에 레이더를 쏴서 그 어떤 물체가 접근을 하게 되면 그 블랙박스가 켜집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그 자동으로 그게 블랙박스가 단어가 생각나네요. 블랙박스가 부팅이 되고 이게 자동으로 돌아가게 돼 있거든요. 오케이. 갑자기. 알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게 되는데 어쨌든 이 MT 오메가가 지금 그 이 블랙박스가 일본이든지 러시아 쪽에서 이제 공약을 이제 시작을 하고 있고 기존에 시장이 좀 있거든요. 그래서 아마 이 0.7조 부팅 블랙박스를 이제 개발을 했기 때문에 이게 제품을 판매를 시작하게 되면은 아마 유럽 쪽에도 이제 시장을 뚫을 가능성이 좀 높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어찌 보면 이 백금 TNA가 미국 쪽의 레이더 디텍터뿐만 아니라 이제 유럽 쪽에 이제 블랙박스도 이제 조금 연관성을 가져가게 되면서 이제 이 회사가 그 전체 매출에서 네. 해외 판매 비중이 95%가 넘어가요. 그러니까 거의 오케이. 뭐 해외 회사라고 네. 보는 게 맞다라고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네. 장시간을 할애해서 좀 작은 기업이지만 하여튼 네. 들어봤고 다음 과제를 좀 다음 시간에 나올 때 과제요? 오늘 목요일이니까 다음 주 목요일. 다음 주 목요일. 네. 그쯤 되면은 아마 이제 코비드 그 전문 분야를 하셔야죠. 코비드. 네, 경구용 치료제, 네. 몰누피라비르와 관련된 내용 네. 조금 한 번 더 정리. 그 중에서 아마 머크가 FDA 승인 절차가 나지 않을까 싶긴 네네. 해서 다음 주엔 제가 숙제를 좀 하나 드릴게요. 알겠습니다. 네. 이거 이전에 했던 내용인데 또 좀 중복이 좀 될 수도 아니, 있겠네요. 뭐 가격이라든지 우리 또 네네. 궁금한 것들 많잖아요. 네, 네네. 그런 것도 다른 회사들의 상황, 네네. 또 진행됐던 그동안의 과정 이런 거 알겠습니다.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미션 클리어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알파프로의 정태근 팀장이었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